야심한 밤 골목에 들어가던 한 여자가 습격을 당한다. 이어서 누군가 그녀를 끌고 가죠. 몇 시간 뒤 눈을 뜬 그녀 앞에 보이는 것은 방 안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비닐방. 그런데 문을 열자 소름 끼쳤던 비닐방과는 180도 다른 평범한 가정집이 나타납니다. 그때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등장하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난 또 죽은 줄 알고. 아주 상냥한 말투로 누구세요? 기억 안 나요? 어제 사고 났잖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주기 시작하죠. 왜 아무도 없는 데를 혼자 다녀요? 하지만 이것은 재수없게. 거미줄에 걸린 사냥감을 이제 가도 되죠? 다쳤는데 혼자 어떻게 가게. 집에 전화라도 해요. 가지고 노는 데리러 오라고. 이 사이코의 소름 끼치는 취미였습니다. 탈출을 시도하지만 당연히 문은 잠겨있고 남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미쳐 날뛰기 시작하죠. 그때 식탁 위에 과도를 집어들어 보지만 마치 그거 내려놔야지. 일부러 세팅해둔 상황인 것 마냥 저 집에 갈래요! 아주 여유롭게 이 상황을 더욱 즐기기 시작하죠. 여기가 심장이야. 제대로 찌르면 10분 안에 죽어. 심지어 싫었어. 들어봤어. 여기가 간인데 헤파티가 데리라고 되게 큰 동맥이 있거든. 어릴수록 간이 물렁물렁해서 잘 찢어진다. 의학지식마저 출중한 듯한 이 사이코패스는 결국 그녀의 유일한 탈출 희망을 찔러버린다. 아니지. 너 그거 빼면 피 많이 난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이 어떠한 증거도 남지 않게 세팅해놓은 죽음의 비닐방으로 스스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녀에겐 킹과 에어팟이 있었습니다. 전화 좀 해줘. 너무나 빨리. 무선으로 연결한 뒤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무단 외박을 한 딸에게 너 지금 어디야? 엄마의 전화가 걸려오고 엄마, 지금 112에 신고 좀 해줘, 빨리. 납치된 지 8시간 만에 최초 신고에 성공합니다. 이어서 비상! 초비상! 코드대로 납치야 임마. 얼른 벌떼 얼른! 납치요?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하는 코드제로가 발령되고 모자할게요! 저놈들은 저 밥 먹고 종일 저거만 연습하는가 보네. 순식간에 출동하지만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정작 가장 중요한 그게 잘 모르겠어요. 납치된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미치겠다 진짜. 도로 상황마저 그들을 방해하는데 그때 뭐야? 신원 미상의 오토바이가 나타나더니 긴급 출동입니다. 오토바이. 길을 터주기 시작한다. 마치 홍해가 깔리듯 뚫리기 시작하는 길.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오토바이는 아주 능숙하게 사거리까지 정리하더니 그들을 뒤따라오기 시작한다. 깜짝이야. 그의 정체는 바로 당신 뭐하는 거야? 미쳤어? 나다 이 새끼야. 사이렌 꺼요 사이렌. 오태시안이 사건 든 거 자랑해? 오늘자로 태원경찰서로 발령받은 경위 진옥이었죠. 신고한 거 다 들킬 거 아니야. 그때 휴대전화 GPS 값 나왔습니다.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원조 아파트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다. 허나 문제는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곳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천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것. 제가 지금 심지어 다리에 칼이 꽂혀 있어서요.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칼이 신경, 혈관 어딜 건드릴지 몰라요. 동맥 절단돼서 저혈량 쇼크라도 오면 다시는 피해자하고 대화 못하게 된다고요. 시간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기까지 길어야 1시간. 그렇다고 인력을 동원해 샅샅이 수색을 하다간 어떻게? 반성 좀 했어? 범인에게 발각돼 피해자의 신원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범인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전부 얘기 좀 해주세요. 작은 단서라도 범인 프로파일에 도움이 됩니다. 호계의 말을 들은 그녀는 심장이 어딨니? 실혈산에 뭐네 의학용어 같은 거 썼어요. 사소한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 단서는 헤파티가 데리라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 힘든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 두 번째 단서는 거실에 주인모를 휠체어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생리대. 화장실에 생리대가 잔뜩 쌓여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생 변태에 미친 새끼 아니야?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호계는 미친놈 아니에요. 곧바로 단서들을 조합하더니 의료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고 완벽주의자입니다.
순식간에 증거인멸하는 법을 아는 놈이에요. 용의자의 범위를 줄이기 시작하죠. 그때 소방 초면에 뭐 좀 물어봅시다. 생리대 어디다 보관합니까? 초면에 저 새끼가 저 돌았나? 집에 생리대 어디다 보관하냐고. 생링아웃을 조져버리는 진돗개. 그거요, 화장실. 그러니까 이놈 집 화장실에 생리대가 왜 있냐고. 그것도 되게 많이. 생각해보면 제일 수상한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던 호계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나? 여기 자기 집 아니야. 그 아파트 주민 중에 실종된 여자 있는지 킥스 뒤져봐. 미제까지 전부 다. 지리는 실마리를 이 새끼 이미 한 명 죽이고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추리해내죠. 이에 공동대응팀은 곧바로 실종 명단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저 너무 졸려요. 구조를 기다리기엔 이대로 체온이 32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2리터 이상 실혈하면 의식 혼미 올 거고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소희 씨 내 말 들려요? 게다가 또 온도 아파트 실종 신고 내역 전혀 없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아파트 내 실종 신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죠. 이에 소방팀은 어떡하실 거예요? 신고자를 살리기 위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자 소방은 수색 시작합니다.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을 시작하려는데, 있어봐 아직 아니야. 그때 뭐 방법 있어? 또 호계가 그들을 불러세우더니 하나만 우리 더 해봅시다.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그 방법이라 하면 바로 이름 김예지 27세. 핸드폰 최종 통화 4개월 전이고 이후로 사용 기록 없습니다. 요금이랑 할부금도 전부 미납됐고요. 아파트 주민들 중 최근 갑자기 끊겨버린 휴대폰 사용 기록과 신용카드 연체 기록을 뒤지는 것이었죠. 주소는 103동 1305입니다. 고층 맞네. 갑시다. 명의자에게 뭔 일이 생겨야만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을 체크해서 미신고된 실종자를 유추해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숨쉴 틈도 없이 돌아가는 바깥 상황과는 달리 문 안 열 거야? 이 사이코패스는 나와서 밥 먹자. 온갖 여유를 부리며 이 상황을 즐기는 중이었죠. 그러는 사이 어느덧 문 앞까지 도착한 소방경찰팀. 야 소방 뭐하냐 빨리 따지 않고. 하지만 이 디지털 주키에 기계식 보조키까지 달렸어요. 하필 제일 힘든 구조입니다. 빠르게 문을 따기는 어려운 현관. 이거 강제 개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들키지. 저 자칫 눈 들어가면 큰일인데. 자칫하면 범인을 자극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소방팀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 진돗개 미친. 진돗개가 무지성으로 배를 눌러버리고 그와 동시에 납치범의 경계태세가 강화되기 시작하죠. 형사님들 오신 거예요? 이어서 예, 저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문 하나를 두고 예,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서 그런데 이 집에서 혹시 물 틀어놨나 해서요. 전 물을 튼 적이 없는데요. 숨막히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저희 지금 밑에 물난리가 났거든요. 그냥 아니라고 하고 끝낼 게 아니죠. 하지만 호계의 지리는 임기응변도 이어지고 저희 여기 관리소에서도 다시 나왔거든요. 잠깐 들어가서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죠. 그렇게 순식간에 체포하는 데 성공하는데 당신을 유인 감금 및 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범인이 아닙니다. 그 번지수를 아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잘못 찾아온 것이었죠. 이 집 살던 여자 어디 있어? 지금 호스피스 들어갔어요. 4개월 전 갑작스런 전신마비로 일상생활을 정리할 수 없었던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완전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송하게 됐어요.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사이 어느덧 피해자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채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 아직 팔팔한가 보네. 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겁니까? 뭐라도 해야죠. 대응팀도 덩달아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경찰 소방 2인 1개조로 수색 나가시죠.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있어 방법. 진또개가 당신은 좀 까놓고 말해서 당신 때문에 소비한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소방. 세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 좀 하자. 그 방법이라 하면 바로 신고자 스스로가 불을 질러? 집에 불을 지르는 것. 연기나면 바로 위치 특정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화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밀폐된 공간에선 화재 사이클이 빨라서 불이 순식간에 번져. 가장 잘하는 소방대원들이었기에 극구 반대를 하기 시작하죠. 위험해서 안 된다니까! 허나 마냥 반대만 하기엔 여기 지금 아파트 다 뒤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에? 그러다 경찰 돌아다니는 거 이 새끼 보면 눈깔 뒤집히면 어떻게 할 건데? 다른 방법이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 아니야. 우리 금방 갈게. 포기하지 마. 결국 김선 씨, 집에 가고 싶으면 정신 차리고 내 말 똑바로 들어요. 지금 변기 옆에 라이터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아이러니하지만 있어요. 김선 씨, 지금 당장 불 질러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애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불 끄고 니들이 구해! 그게 소방 아니야? 가장 죽음과 근접한 방법을 소희야, 우리만 믿고 무조건 불 질러. 너 꼭 찾아낼게. 시키기 시작하죠. 그런데 머피 개자식이 가스가 없어요.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법 없어? 소방! 하지만 소방관이란 직업은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라이터에 철판부터 떼내세요. 단순히 불을 끄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라이터에 휴지를 감싸고 동그란 회전체를 바닥에 놓고 긁어요. 그럼 불꽃이 튈 겁니다.
화마를 다루기 위해 불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한 상태였습니다. 소희 씨,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도진의 도움으로 화재를 낸 데 성공하고 그 휴지 창문 가까이 두세요. 주세요. 시간 없어요. 화장실 가서 수건 물에 적셔서 코에 대고 엎드려 있어. 금방 갈게. 이번엔 100%의 위치가 나올 예정이기에 발빠른 공동 대응을 시작하죠. 경찰이 수색용 드론으로 위치 파악을 하는 동안 10시 방향이요. 소방은 사다리차를 준비해 창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몇 분이 채 흐르지도 않은 사이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죠. 게다가 연기가 빨려 들어간다는 건 내부 산소를 다 소진했다는 뜻이야.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일제히 산소가 공급되면서 폭발한다. 폭발 위험은 물론 팩트리 붙어온다고. 잘 된 거 아니야? 이 새끼 문 열고 싶어서 안 달랐던데. 미친 새끼. 이봐요. 화재가 산소를 소진하면 사람이 호흡할 산소도 없어진다고요. 뭐라 그래 산소 챙겼잖아. 질식사 위험도 있어 촌각을 다투는 상황. 당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지. 아 몰라 피해자 소방이 챙겨. 난 가해자 딸라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는 접어두고 함께 현장을 올라갑니다. 오래 기다렸지? 누구인가? 나다 이 새끼야. 좋겠다. 이미 탈출구는 포위된 상태. 경찰이 수색을 하는 동안 없어요. 소방은 불을 끄기 위한 세팅을 마치죠. 그런데 좀 꼼짝 마. 이 새끼 죽는다. 역시나 쉽게 잡혀줄 놈이 아니었습니다. 사다리차 운전하는 새끼한테 다시 내려간다고 무전해. 어떡하죠? 글쎄. 그때 호계가 도진이 했던 말을 떠올리기 시작하죠. 모든 산소를 소진한 방의 문을 갑자기 열면 일제히 산소가 공급되면서 폭발한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야, 너 여자애랑 우리가 통하고 있었던 거 모르지? 이에 진영사는 덕분에 네 주접 쏟느라고 토할 뻔했다. 미친 새끼가 씨. 범인을 일부러 자극하며 새끼야, 인질을 잡을 거면 나 말고 납치한 여자애를 잡았어야지. 방문을 열도록 유도합니다. 새끼야, 죽일 거면 끝까지. 역다다만한 백종이 어디 있어 이 지질한 새끼야. 그렇게 범인이 문을 열자 엄청난 화둔술과 함께 인질극이 종결되지만 이젠 불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설씨. 그런데 맷집 한번 겁나 센 범인이 CPR을 하고 있는 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야! 너 범인 잡는다며! 손을 떼서 CPR을 중단하면 피해자의 생존율이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 상황. 이 개새끼야 안 일어나! 그렇게 호계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 타이밍 좋게 일어난 태식이 형이 범인을 막았고 동시에 피해자도 정신을 차리죠. 설씨. 한편 호계는 그의 주특기인 깨물기를 시연해버리고 단단히 잘못 물린 범인에게 그대로 수갑을 채워버린다. 진덕이한테 물리면 답 없어 이 새끼야. 첫 신고시가 불과 57분 만에 위치조차 불분명했던 납치 피해자 구조와 더불어 동물병원 운영하다가 의약품 과잉 처방 및 불법 안락사로 영업정지 먹은 상태입니다. 범인까지 검거하는 데 성공하죠. 잠깐만요. 화상이 너무 심해요. 일단 병원으로 이송할게요. 에이, 얘 1+1.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길, 이 사이코는 털고 가자. 몇 명 죽였어? 6명 반. 생각보다 훨씬 더 반? 아까 걔는 하다 말았잖아. 끔찍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일어나봐 이 새끼. 그 집 살던 여자 어떻게 했어? 가족이 외국에 있어. 가끔 안부 묻자 날려줬지. 핸드폰 요금 꼬박꼬박 내주고 월세 내는 셈 치고. 아주 치밀하고 사고로 위장시키고 동물마취제로 기절시키고 휠체어로 옮기고 누가 보면 지극정성인 남편인 줄 알겠네. 지능적이며 왜 죽였냐? 네가 평생 살면서 너한테 만족을 주는 게 딱 한 가지야. 그럼 그걸 하는데 이유가 필요해? 목적 또한 없는 개새끼나 사람 새끼나 다 똑같아. 지들 숨통 끊어질 것 같으면 오줌 질질 싸면서 개거품 물고 살려달라고 지랄을 하지. 전형적 사이코패스에 너희는 몰라. 죽음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하지만 난 맹목적 살인이었죠. 숭고해지거든. 미친 새끼. 참지 못한 호계가 분노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거 몰라.
어딜 가나 CCTV가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열받아. 하지만 서리가 눈 감고 닥치세요. 치료를 빙자한 피칭 노출돼서 감염 우려 있거든요. 셧던 마우스로 사이다를 선사해주죠. 그렇게 퇴원의 부임 후 첫 사건을 깔끔히 해결한 호계는 나는 진돗개가 아니고 진호개라고 합니다. 진돗개라고 부르고. 동료들과 첫인사를 나눈다. 근데 진 형사님 광수대에서 되게 잘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태원 같은 변두리엔 웬일로 오셨어요? 광수대 에이스가 이런 지방으로 전근을 온 이유는 바로 일주일 전 피의자를 인도하라는 검찰 수사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뭐야 니들? 내 피의자 왜 들어가? 내 피의자라니요. 너 헛다리 짚은 거야? 계속 시작하고 있어. 살인을 저지르고도 검찰과의 로비를 통해 빠져나간 대선 후보의 아들을 물었다가 솔직히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좌천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진돗개란 닉값을 제대로 보여주는 참경찰이었죠. 내가 다시 만나면 반 죽여놓을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텔에서 이 집이 제일 싸게 나온 거 맞는 거죠? 호계는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지낼 것을 준비하는데 첫 입주날 잠깐 스탑! 오늘 같이 활약했던 소방서 친구들과 만나며 뭐야? 세 사람이 징하게 엮일 것을 강력히 예고합니다. 심지어 뭐야 이거? 같은 층 이웃집으로 모이는데 월세 싸다고 덜컥 계약했죠? 아직 참 몸이 덜 풀리셨구만. 그 집에 집이 시세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저렴했던 이유가 귀신 나와요. 확실해 보였죠. 진짜야.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출동 떴다. 뭐해요 안 가고? 내가? 자살 의심은 무조건 공동 대응이거든요. 두 번째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귀신보다 낫겠다. 쉴 틈도 없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나간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세 사람, 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꾼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 전화였죠. 현관 비번을 또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뭐야 어떡하죠? 이번에도 강제 개방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요. 문은 안 부시면 안 될까요? 현관문 보수 비용을 이유로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괴상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내려가자. 다른 방법 찾아봐야 돼. 도진일 만한 다른 방법은 바로 톰 홀랜드에 빙의하는 것이었죠. 마치 자주 있는 일인 것 마냥 아주 능숙하게 올라가는 두 사람. 안 그래도 여기가 스파이 대형 절도 우범 지역이거든요. CCTV도 없는 데다가 배관 타고 올라가기 쉬운 구조라서. 3층 정도의 높이는 아우 잘 타네. 평소 클라이밍 훈련을 패시브로 달고 사는 두 소방관에게 누워서 유튜브 보기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도착하자마자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엄마 못 오게. 그때 이어폰 잭이 빠지며 엄청나게 큰 노랫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그와 동시에 쓰러져 있던 학생 현서가 보세요. 다행히도 정신을 차립니다. 구토에 피가 섞였어요. 음독이에요. 무언가를 잘못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호계의 눈에 수상한 병이 포착되죠.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때 저기 고생들 하셨고요. 애 멀쩡한 것 같으니까 그만들 가세요.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대응팀을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니 애 자해라 보험도 안 돼서 지난번에 병원비만 70 냈는데. 또 돈이었죠. 모녀의 사이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느껴집니다. 이에 호계가 합시다. 가 철수. 뭐라고? 그 이송 거부 확인서 있지. 그거 좀 갖다 줘. 어머니 도장 가지고 오시고. 도장은 또 왜요? 생계가 1순위인 어머니의 특성을 단번에 파악한 뒤 음독 후유증이라도 생기면 형법 275조 6273 지금 몇 년? 징역 7년입니다. 맞아? 예 맞아요. 7년 징역 갈 수도 있어요. 그녀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미끼를 던져버리죠.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러자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고 그녀에게서 단번에 응급실행 OK 사인을 받아냅니다. 환자보다 중요한 현장 없습니다. 현장 다 뭉개고 있어.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속이 너무 답답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서가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죠. 이에 서리는 산소 좀 줄게. 숨 쉬는데 집중해. 알겠지? 그녀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병원에 도착한 후 현서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 중인데 약물 수거했습니까? 네. 여기 있으면 돼. 약물의 냄새를 맡은 의사가 산소 떼! 급하게 산소를 떼라는 명령을 내리죠. 아주머니 이거 얼마나 마셨어요? 4번 정도. 현서가 마신 약물의 정체는 바로 마신 직후에는 구토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산소와 접촉할수록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옵니다. 산소와 결합할수록 독성을 뿜어내는 드라옥손 성분의 농약이었습니다. 즉 송설이 취한 초반 응급조치가 곧 사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녀를 더 빠르게 악화시킨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남은 시간이 엄마 숨 좀 쉬게 해줘. 얼마 없게 됩니다. 현서야. 죽음을 직감한 현서는 엄마 미안해.
결국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줄라 했는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게 되죠. 아무리 깨워봐도 대답 없는 그녀. 설은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같이 느껴집니다. 김현서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가운데 호계는 이 와중에도 야, 줘봐. 경찰의 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먼저 수거된 현서의 핸드폰 잠금을 풀어보는데 그곳에서 15년 꾸역꾸역 살아온 네 인생 15초 안에 끝내줄 아주 수상하고 섬뜩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얘 협박당하고 있어. 단순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죠. 잠시 후 이 가능성은 이런 것도 퍼즐 조각이 될까요? 송설의 증언으로 먹어도 안정된다며 확신으로 바뀝니다. 혹시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그럼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방 참 심플해. 에? 속여서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 겁줘서 죽게 만들면 위력살인, 부탁받아서 죽이면 촉탁살인, 자살맘 없는 사람 자살하게 만들면 자살교사, 자살맘 먹은 사람 도와주면은 자살방조, 억지로 먹으면 타살. 이게 막 어마어마한 퍼즐이거든. 혀 길이가 거의 오로치마루급인데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소방도 공동 대응한 김에 업무 협조를 좀 합시다. 도와줘. 옷 갈아입고 따라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그를 따라가자 시작부터 싸대기를 맞아버리죠. 우리 현서 산소 마스크 씌우면 안 되는 거였다면서. 이어서 호계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나서 이연 싸대기가 이어집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지렉지치요? 단서를 찾기 위한 지렉지치를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정자가 여자 자궁 안에서 최장 일주일은 생존하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송설에게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어머니, 현서 억울한 거 풀어주셔야죠. 세상 스윗한 소방 선배 도진을 소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야, 저게 되냐? 감정에 호소하고 저거 완전 옛날 스타일이야. 너무나 구시대적인 방법. 오는데요. 와, 마차지 뭐. 다른 방법 생각해봐. 세차하면 될 것 같은데? 역시 클래식이 짱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서 얘기 좀 해볼까요? 현서의 장례식에 온 학급 친구들이 눈에 띄고 조금의 단서라도 더 얻고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김현서 자살이라면서요.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인강만 보는 애 하나, 경찰 맞아요? 야 얼굴이 에바다 에바. 얼빠 하나, 저예요. 담탱이 부탁해서 자리나 채워주러 온 거예요. 싸가지 하나, 걔랑 안 친해요. 심지어 뭐야, 너 뭐해? 장례식장 처음이라 브이로그 찍는데요. 브이로그 중독자까지. 도저히 같은 반 친구의 장례식에 온 아이들이라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아니, 들어가고 영정사진하고 셀카를 찍어. 어쩌라고요. 고경표도 울고 갈 야 가자. 지리는 매너까지 선보이죠. 단서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합니다. 얘들아, 게다가 정액 반응 음성입니다. 믿고 있던 DNA 채취도 물 건너간 데다가 탈탈 포렌식 했는데 행동 반경은 집하고 학교밖에 없고요. 메신저 기록도 거의 없고 심지어 SNS도 안 해요. 전형적인 아싸였기에 주변 소재 파악조차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니 핸드폰만 끼고 살았다면서 그럼 대체 뭘 한겨? 분명 무언가를 인터넷 사용 기록이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는 프로그램이 깔렸더라고요. 들키지 않기 위해 꼭꼭 감추고 있었다는 것. 사건은 더더욱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송설은 이번 사건이 좀처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무언가 단서를 찾을 때까지 영상을 무한 도루마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루마무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죠. 현서 왼쪽 손목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친구 없어서 빡쳐있음, 아빠 없어서 남자한테 진입장벽 높음, 아무도 모르게 우울하려고 판 계정임, 간섭질, 꼰대질, 절대사절. 현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발견된 특이한 점은 이거 봐. 여기도 쭉 있네. 평소 집 밖을 거의 안 나간다는 현서가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이 되게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인데요?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었죠. 남의 돈? 그럼 이제 얻어먹었다는 건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 냄새나지 않냐? 다른 어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개월간 레스토랑 먹방이 올라온 건 총 8번. 해당 사진의 GPS 데이터로 식당 위치를 추적해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디테일 간다. 각 식당에 동시간 접속자 데이터 받아서 겹치는 번호인지 확인해. 그게 같이 밥 먹은 놈이야. 근데 이거 전부 다면 수백만 건 될 텐데요? 수사 좋게 말하면 똥개 훈련이야. 나쁘게 말하면 삽질이고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도루마무 똥꼬쇼가 또다시 시작되죠. 그렇게 밤이 되자 동전 겹치는 번호 나왔습니다. 용의자가 추정되고 그의 집 앞까지 도달하는데 그 용의자는 가정까지 있는 40대 남성인데다가 저희 본 적 있지 않아요? 현서 장례식장에서? 심지어 현서의 장례식에도 왔던 남자입니다. 역시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게 국룰인 것일까요? 김현서야 아시죠? 누구요?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에게 조건 만남 하셨잖아요.
애한테 이제 비싼 밥도 사주시고. 괘씸죄까지 추가되려던 순간 진돗개가 뒤늦게 나타나 조만식 씨, 다짜고짜 그 손바닥 좀 잠깐 봅시다. 그의 손바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아니에요. 곧바로 용의선상에서 제해버리죠. 사실 그는 실은 현서의 저 현서 친아빠입니다. 아빠였습니다. 애 엄마랑은 예전에 지방 근무할 때 잠깐 같이 살았었고요. 애가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거든.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가끔 만나 밥을 사주는 게 전부였죠. 이렇게 사건은 또다시 초기화되나 싶었는데 아니, 최근에 좀 뭐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좀 먹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얼마나? 겨우 중학생인 현서가 1,000만 원. 아버지에게 중학생이 만질 사이즈가 아니야. 무려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한편 호계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어디론가 향하는데 가세요. 먼저 가. 나 잠깐 확인할 거 있어갖고. 바로 현서의 집입니다. 이어서 UV 라이트로 배관을 비추자 웬 형광물질이 잔뜩 묻어 있었죠. 이거 스파이더형 절도 예방서. 그렇지. 이 형광물질은 UV 라이트를 비춰야만 보이는 데다가 간단한 세척으로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스파이더 범죄자를 방지 및 검거하기 위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예방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현서의 집 또한 스파이더 범죄의 우범지대였기에 배관이 온통 형광물질로 도포되어 있던 것이었죠. 호계는 현서 구조 당시 배관을 올라갔던 송솔의 발에 이 형광물질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부터 보자고. 그의 추측대로라면 범인의 손발은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동안 온통 형광물질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집안에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정답입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신문 테이프 줘봐. 있습니다. 반갑다 이 새끼. 하지만 앞에서 안 뜰 리가 없는데? 어렵게 구한 지문이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 봐주 그냥 생 지랄을 하더니 또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오케이, 잘 됐어 이럴 줄 알았어. 진영사는 오히려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 임마. 왜냐하면 매치가 안 뜨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가 추리한 범인은 바로 아니 이게 다 뭐야?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었죠. 주민등록증을 아직 만들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지문 검색 프로그램에 안 뜨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기 묻어있는 지문 중에 매치 봐봐. 이번엔 나와야 돼. 그리고 호계는 장례식 날 이 싸가지들의 진술을 통해 단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들의 쥐문을 채취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매치 나왔어요. 그의 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지문의 주인공을 찾아가는데 누구세요? 네, 택배요. 반품 착불요. 페이크다. 나다 이 집새끼야. 너 요전에 봤지? 현서 장례식장에서. 경찰들을 보자마자 런을 막는 것도 모자라 영화로 배운 전자레인지 증거인멸까지 속전속결로 수행하죠. 한편 형광물질로 범벅된 신발까지 발견되고 이 자식이 진범일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죠. 네 지문이 왜 현선의 집에서 나왔을까? 허나 반장이라서 담임이 겉도는 애들 관리를 시키거든요. 가정 방문한 거예요. 근데 가정 방문을 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했어? 이 영악한 놈은 저 우리 학교 암벽 등반 동아리 회장이거든요. 연습 좀 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근데 그게 현서 죽은 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거 말고 증거 없죠?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없어. 아주 영악하디 영악한 놈이었죠. 그럼 저 가도 돼요? 진범을 눈앞에 둔 현재 임의동행하면 6시간까지 잡아놓을 수 있어. 아직 살해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에 6시간이 지나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범생 새끼 가면을 벗겨야 되는데. 가면이고 뭐고 저 이어폰 확 뽑아버리고 싶지 않아요? 현선의 집에서 이어폰, 노트북 이어폰이 뽑히자 아주 큰 노랫소리가 반복되어 들렸던 것이 떠오르죠. 안나 저거 무슨 곡인지 좀 찾아봐 지금. 네. 이러니까 1,000만 원이 우습지. 잠시 후 5분 남았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실 거죠? 죄책감이라고는 1도 없는 이 쓰레기에게 농약과 비슷한 모양의 드링크와 하나 마셔. 문제의 그 노래를 들려주며 약 먹으라고 알람 울리네. 심리전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유롭게 여유롭던 쓰레기의 얼굴은 왜 그래? 순식간에 창백해져 버리죠. 괜찮아? 너 얼굴 지금 핏기가 하나도 없어. 긴장했구나. 이어서 너 이 음악 알지? 스퍼트를 내며 현재가 너 현서 죽을 때 같이 있었구나. 그를 더욱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준택은 핸드폰 포렌식 끝났습니다. 지리는 타이밍에 등장한 포렌식 데이터 자료까지. 핸드폰이 군고구마야? 전자레인지에 굽는다고 그게 데이터까지 다 읽냐? 전방위로 그를 압박하며 네 폰 다 털렸어. 이거 아주 반장이라고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재밌게 산다 너. 보통 우리가 아는 걸 떠올릴 때 우측 상단을 봐. 그리고 모르는 걸 상상할 때 좌측 상단을 봐. 그리고 금방 너처럼 눈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이건 짬뽕 된 건데 이게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야.
남들 약점 잡아갖고 협박할 때는 재밌었지. 직접 당해보니까 어때? 에이, 좀 마셔. 이 형이 일부러 너 때문에 사갖고 왔잖아. 쐐기를 박자 음악 좀 꺼요. 드디어 녀석이 본색을 드러내죠. 반갑다 양준태. 이제 본색 나오네. 저 같은 것 하나 때문에. 이 노래의 정체는 바로 쌈박하게 게임 한 판 할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인트로 음악이었습니다. 생계의 찌들어 돈독에 걸린 엄마에게서 전한 현서에게 우리만 한 달 똥꼬 빠지기 일해도 꼴랑 300번인데 300? 3시간이면 벌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죠. 지도 꿀 빨겠다고 닥치고 덤볐거든요? 하지만 근데 하면 할수록 개 꼬라박는 게임이거든요. 도박의 승자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너한텐 더 큰 그림이 있었어. 나 돈 200밖에 안 빌렸고 알바 뛰어서 130 갚았는데 어떻게 이자가 1000이야? 이런 현서에게 이 악마 같은 놈은 속으로 돈 빌려준 거 너잖아. 작업 대출까지 꽂아주며 오직 본인의 이득을 위해 그녀의 인생을 끝장낸 것이었죠. 꼬박꼬박 이자 받았으면 됐지. 협박은 왜 한 게? 그리고 꼰지른다고 개지랄하잖아요. 죽자고 깝치는데 나도 걔 목숨줄 하나는 쥐고 있어야죠. 현서가 신고를 운운하자 담을 넘고 선을 넘어 내 덕에 인생 사진 건진 줄 알아라. 돌이킬 수 없는 강까지 너 이제 내 노예야.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자 또 밀리면 니네 엄마 부동산에 이거 뿌린다. 이에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현서는 이거 작년에 시골 할머니에서 가져온 농약이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먹으면 죽는댔어. 이 고양이를 물어보려 하지만 주접을 떨어라. 단 1g도 내가 쫄 거 같냐? 통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요새 농약을 먹고 죽냐. 어이 털려서 진짜. 오히려 마셔. 부추겼던 것이었죠. 마셔봐 한번. 마신다며. 마셔! 결국 현서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고 이 악마는 그대로 도주한 뒤 15년 꾸역꾸역 살아온 네 인생 15초 안에 끝내줄게. 그 와중에 또 협박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는 자신이 저지른 업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런데 근데요 형사님들, 갑자기 여유를 되찾은 녀석. 저 아직 생일이 안 지났는데 그는 자신이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고요. 저 처벌 안 받잖아요. 무적의 촉법소년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년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죠. 아 우리 아빠가 공부 스트레스 푸는데 뭐든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때 너 6시간 동안 잔머리 굴린 게 겨우 그거야? 호계가 침착하게 그래 너 생일 아직 3개월 남았더라. 근데 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뛰는 놈 위에 지금 입건해서 진술 정리하고 검찰 송치하는 다음 3개월 넘게 걸려. 그럼 너 기소할 때 촉법 아니야? 이런 건 인강에서 안 가르쳐주냐? 나는 놈이 있다는 교훈을 새겨줍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디 있긴 이 새끼야. 여기 있지. 양준태 형법 252조 자살 방조, 246조 상습 도박, 347조 사기, 319조 주거침입, 성폭력 특례법 14조 불법 촬영 및 협박. 마치 세상을 다 안다는 듯 건한다. 야. 건방 떨던 애새끼에게 나 아직 애라고 해! 참교육을 시전해주죠. 근데 그 촉법소년 형사책임법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바뀌긴 뭘 바뀌어. 하지만 사실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놈 촉법 맞아. 이 모든 게 뻥카였습니다. 아니 뭐 그 다 알면서도 그 애한테 뻥카 다니신 거예요? 똥줄 타라고 그 새끼. 범죄를 저지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그는 촉법소년이 맞았고 그 전자레인지에 그냥 바삭하게 구워진 그 핸드폰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원을 했어? 심지어 복원은 무슨 메모리 다 깨졌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렸던 핸드폰도 단 하나도 복원하지 못했죠. 자백 쥐어짜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요? 즉 그의 자백을 증거 하나 없이 복원 끝났다고 해. 야 너 이거 2배로 줄게. 모두 뻥카와 심리전으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뛰는 놈 옆에 플래시였죠. 그렇게 무사히 두 번째 사건을 해결한 호계는 드디어 이사한 집에서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려는데 뭐 됐고 도진이 그쪽 집 화재 사건 조사기로 보란듯이 뭐야 뭐 입주 기념한 선물이야? 과거에 불이 났었던 호계의 집 조사 파일을 넘겨주죠. 그렇게 집 팬티로 갈아입고 자신 있게 방 안으로 들어간 뒤 불도 나고 귀신 나온다는 집 지금 멀쩡하구만. 사건 파일을 열어보며 이 방에서 벌어졌던 미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해보기 시작합니다. 18세 공시생 박태훈. 1년 반 전인 10월 5일 밤 9시 오피스텔 1층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귀가하는 모습이 로비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10월 12일 오후 4시경 원인 미상 화재 발생.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호계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야? 곧바로 쫓아가 보지만
깜짝이야. 찐으로 놀란 송설만이 엘베에서 막 나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귀신이라도 봤어요? 아 진짜. 잠시 후 찝찝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밀린 잠을 청해보는데 아주 확실하게 수상하고 불쾌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진짜 이 집에 귀신이라도 들린 걸까요?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곧바로 2차 사풀이 들려오고 누구야?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던 진돗개는 순식간에 귀여운 댕댕이가 되어버리죠. 범인 잡을 때보다 58,000배 더 신중하게 문을 열더니 아무것도 없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아니야. 그런데 귀신 누구야? 귀신이야? 명확한 3차 소음이 이어지고 나와! 안 나와! 호개가 진돗개 1호를 발령해버리죠. 다음날 아침 밤잠을 설친 진영사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근데 이 사건은 왜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바로 자기 방이자 802호 오피스텔의 밀실 방화 및 실종 사건 재수사였습니다. 분명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신은커녕 집주인은 마치 지구상에서 징벌한 듯 사라져버린 미스테리한 상황. 코난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바로 이 집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호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근데 여기 월세 아니에요? 이거 부수면 안 될 텐데. 무지성 장판 뚫기, 뒷일은 진돗개나 주워버리는 지리는 추진력으로 아직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을 밑바닥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선생님 이거 호개의 촉이 맞았음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어딨어. 뜯어. 바닥에 남아있던 혈흔이 말해준다. 그리고 난데없는 소란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죠. 이게 초동수사에서 놓친 사람 피라는 거야. 코스트 마크가 있었네. 아무리 철두철미한 범인이라도 바닥에 스며든 피는 닦을 수도 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거 단순 실종 아니야. 살인일 가능성도 있어. 단순 화재가 아니라 방화일 가능성도 있고. 경찰이 할 일을 소방한테 미루진 마시죠. 가요? 그리고 사실 도진 또한 단장님 이거 방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배제 단계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도진아, 지금 경찰도 사체 안 나와서 골치 아파해. 그쪽도 실종으로 사건 종료한댔으니까 우리도 보고서 내고 결론 짓자. 어? 이 사건에 대한 마음의 빚이 남아있었죠. 그렇게 그래, 내가 개판 쳤다. 화재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한번 소방과 경찰 간의 들어가도 돼? 공동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잠깐만. 과거 수사에서 놓쳤던 단서의 조각들이 내가 왜 이걸 놓쳤지? 하나씩 여기서 장시간 출혈을 했고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 이렇게 화장실을 끌고 간다. 가다. 호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온데간데 없어진 시신의 흔적. 화장실에서 사체 처리한 건 분명히 보이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기는 범인이 사체를 조각내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을 발견한 뒤 냄새. 정화조를 싹 헤집어내며 말 그대로 맨똥에 헤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영역은 침범하지 마시죠. 누가 침범했다고요? 여자 우리 저 주차장인데. 아유, 냄새가 선을 넘었습니다. 냄새가. 이선균의 빙의한 소방단장의 질책과 더불어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현장. 하지만 비위 세계 챔피언 호계자는 결국 야 이거 물컹한데? 아 냄새 난다. 사체의 조직을 찾아내고 말죠. 자, 이 사건 이제 그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수사가 흘러가긴 개. 인체 조직은 맞는데 DNA는 안 나왔어요. 사람 배설물의 미생물로 인해 부패가 촉진되어 실종된 피해자가 맞는지 추측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렇게 좀 꼬여야지 재미가 있어. 여기서 포기하면 진돗개가 아니었죠. 박태훈이가 죽은 거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 바로 우미영. 그 아랫집 살던 전 여친. 이 여자 아니에요? 맞으면 화재가 발생했던 실종자의 집 바로 아래에 살던 그의 전 여친 우미영. 자, 박태훈 씨에게 원한 품은 사람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친구가 별로 없던 사람이 없어요. 냄새 나지? 이 새끼 뭐야? 냄새? 그녀의 진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없어요. 과거 시제를 썼잖아. 죽은 줄 알았으니까. 죽은 줄 몰랐으면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즉 실종자가 사망했다고 한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오직 그녀만이 무의식 중에 진술에서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것이었죠. 문장 하나 갖고 그렇게 개오바예요. 약간 억지스러움이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 사인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 너 여기 다른데 뭐 여기 다 보니까 다 태훈 오빠라고 했더만. 근데 여기선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
범행 대상과의 철저한 거리두기. 이게 면식 살인범 특징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죽기 바랬을 수 있겠네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확한 부정문으로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해야지. 그의 이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둘이 함께 고시 공부를 하던 중 여자친구만 먼저 붙었었고 그 이후로 매일같이 싸웠다는 점에서 살해 동기는 충분했죠. 너 이제 나 같은 찌질이랑 노는 급이 다르지? 걔 몇 급이냐? 뭐 9급? 뭐 7급?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그녀를 수사선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근데 수도랑 전기 사용까지 딱 멈췄어요. 사람이 물 한 방울 안 쓰고 사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70kg에 육박하는 사체를 물과 기계의 도움 없이 여자인 우미영이 홀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 밑에 여기 네가 썼잖아. 읽어. 생수병을 건네자 목이 안 마르다며 거부함. 생수병을 올려두었는데 떨어뜨려서 치움. 호계는 또 그녀의 특이한 행동을 캐치했죠. 근데 생수병에 왜 이렇게 민감할까? 그의 가설은 바로 사체 은폐 도구니까. 생수병이 사체 은폐 도구라는 것. 즉 사체를 토막낸 후 증거가 남는 수도를 쓰는 대신 대량의 생수병을 구매해 일일이 변기에 물을 채워 흘려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우에나 나올 법한 발상인데다가 그럼 뼈는 어떻게 한 거죠? 변기에 넣으면 바로 막힐 부피인 큰 뼈가 그의 의견을 반박했죠. 새끼야, 그걸 내가 범인이야 어떻게 알아?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우미영 그 여자 아직도 그 오피스텔에 살 텐데.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이 현장을 이사 안 갔어?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잠시 후 두 사람은 우미영을 만나보는데 결혼하거든요. 곧 결혼 예정인데다가 여러 가지 답변들에서도 네. 특이한 점은 없어 보였죠. 하지만 호계가 슬슬 우리 팀장님이 야 노망이 들었는지 박태훈이를 어디서 봤다 그러네요. 네?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죄송해요. 뭐라고요? 그날의 가설을 기반으로 좀 더 찔러보자. 아이고, 야. 손까지 떨며 더욱 확실한 반응을 보이죠. 심지어 그거 손등에 화상 흉터 아니에요? 숨겨진 화상 흉터까지.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지만 확실히 냄새는 나. 중요한 것은 근데 냄새가 나면 뭐합니까? 손에 잡히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 그저 심증들일 뿐 실질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계는 집을 개판 쳐놓은 덕에 당장 잘 데가 없자 친절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고 어머니 없어지 마자. 지리는 동료애를 느끼며 복도에서 캠핑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건 다 참아도 핑가 생리 현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복한 듯한 표정을 짓던 호계가 무심코 쳐다본 욕조에서 무언가 이질감을 느낍니다. 잠깐만 들어봐. 보여줄 거 있어.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 욕조와 봐, 이거 니네 집이랑 다르잖아. 위아래 뒤집혀 있지. 도진의 집 욕조 무늬가 정반대로 뒤집혀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푹신푹신한 게 실리콘도 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새로 공사했다는 것도 캐치합니다. 장비 갖고. 그렇게 욕조를 뜯어내자 냄새. 엄청난 악취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투가 대량으로 발견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람의 뼈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한이 맺혔지. 한밤중 들리던 인기척과 수상한 소리는 누구야? 부배 때문에 가스가 생기면서 움직였던 거네. 가스가 찬 비닐이 움직이는 소리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튿날 국과수의 부검을 통해 호계의 끔찍한 가설이 날카로운 얘기로 살점만 도려냈고 뼈는 관절 따라 분리했어요.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뼈의 상태만 보고도 되게 비겁한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축두부에 분쇄골절 하나, 후두부에는 다수의 함몰골절 보이네요. 추동은 옆에서 가격했다는 거죠. 아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여기. 습격을 당한 곳부터 방어원이죠. 피해자가 보인 행동들. 마지막 일격은 다시 머리에. 이게 사인이에요. 심지어 반원형 자국으로 추정해보면 가해 무기는 끝이 동그란 망치 같은 둘력한 도구로 추정되고요. 그 살해 도구까지. 상처 입은 뼈에 회복 과정이 있었다는 건데 바로 죽은 게 아니다. 그야말로 뼈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의 기록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패시브로 남기는 마지막 다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뼈에서 추출한 DNA 박태훈 씨와 일치합니다. 피해자의 신원까지 확정지었지만 심증만 있으면 뭐합니까? 화재로 증거 싹 인멸됐는데. 범인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심증뿐인 상황. 이제는 소방이 해줘야 할 차례였습니다. 화재 당시 창문이 4cm 정도밖에 안 열려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밀실 화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도진은 화재의 방법과 재료들을 준비한 뒤 직접 확인해 볼래? 방화의 재구성을 해보죠. 불 붙이면 되는 거야? 야야야! 장갑 껴. 아직 불의 무서움을 모르는 댕댕이에게 라이터 불 갖고 뭐 오바를 해. 소방들 하여튼. 기름이 증기 무시했다간 큰 코 다쳐요.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 뒤 불을 붙여보자 순식간에 타기 시작하는 신문지들.
됐다. 그리고 그중 하나만이 커튼에 옮겨 붙습니다. 신문지를 트렐러처럼 활용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 착화를 시켰던 거야. 촉진제는 라이터 기름의 종류고. 즉 아주 잘 타는 신문지를 라이터 기름에 적신 뒤 아래층으로 길게 늘어뜨려 아랫집에서부터 발화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게 밀실 화재의 트릭이다. 이것이 김전일도 기립박 수칠 밀실 화재 트릭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가능한 위치에 살며 잠깐만. 이거 호계와 같은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람은 역시 우미영뿐이었죠. 가자. 우미영 따로. 같은 시각 용의자 우미영이 어디론가 걷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경찰서입니다. 바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자수를 좀 하려고. 자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호계의 신문 이후 그녀에겐 계속해서 남자친구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것도 뭐야? 그리고 끝내 오빠, 나도 데려가. 최악의 선택을 하려 하죠. 인화성 물질이야! 답해! 라이터 기름이 뿌려져 있는 터라 불이 붙기만 하면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호계와 도진의 서태웅 강백호 뺨치는 콤비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불이 꺼지고 미영은 체포되죠. 하지만 호계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는 도대체 왜 죽였냐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죽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어? 그런 거 없어요. 이유도 없이 전에 만나던 남자 살해하고 사체 훼손하고 유기하고. 당신 이게 사실이면은 이 사회에 섞이면 안 되는 사이코패스 악마야. 근데 우명 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그런 놈들 많이 잡아봐서 알거든. 그런 놈들은 여기 와갖고 눈 하나 꿈쩍 안 해. 사실 그녀는 협박당했지. 전 남자친구이자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피해자인 박태훈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죠. 어쩔 수 없잖아. 낙태를 요구하던 남친이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정작 미영이 이별을 고하자 나도 고소할 거야. 뭐? 너 낙태한 거. 그를 빌미로 그리고 공무원 하는데 빨간 줄 있으면 좀 그런가? 협박을 시작하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 임신은 네가 했잖아. 낙태도 네가 했고. 오빠 왜 그래, 진짜! 그럼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지옥에 갇혀있던 미영이 이번 달 카드값 좀 내줄래? 그보다 더한 악마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악마가 또 다른 악마를 낳은 것이었죠. 우명 씨. 하지만 당신 산부인과 기록 위조된 거야. 그녀와 태훈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만들었던 산부인과 기록은 낙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병원에서 이런 거 왜 떼줘? 거짓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들어와서 입감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아니야! 아무리 살인자래도 우명도 참 안 됐네요. 진영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 생각 같은 거 안 해. 박태훈이 아무리 쓰레기여도 살해당해 마땅한 인간은 없어. 우명도 받아야 될 죄값 치러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세 번째 사건도 이제 귀신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자겠네. 먼저 들어갑니다. 마무리가 되죠. 그날 밤 사람 되게 귀찮게 하네. 손 좀 줘봐요. 손 왜? 손. 세 사람이 그 뭐 얼마 다치지도 않은 것 같구만.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어. 지리는 삼각관계를 예고하기 시작하고 까불지 마라. 불나면은 경찰도 소방이 구해줘야 살아. 알아? 소방도 범죄 당하면은 경찰이 구해줘야 살아. 은근한 기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때 누군가 등장합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네. 그의 정체는 바로 호계를 좌천시킨 주범이자 사람을 살해하고 또 당당하게 출소한 대선 후보 아들 마태화였죠. 그리고 너야말로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형사 노릇해도 되냐? 두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두꺼운 사슬로 묶여져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새끼 조심하세요. 한번 피 맛을 본 개새끼는 그거 절대 못 있거든. 조심하세요. 이제 경찰하고 소방 차이가 뭔지 알겠지? 니들은 민원인들이 나중에 꽃다발 들고 찾아온다며. 우리는 범죄자 새끼들이 저렇게 가슴에 칼 품고 찾아와. 한편 같은 시각 혜원 씨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죠. 이 정도면 호계도 거의 코난 살인호라 뺨치는 것 같은데 역시나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무것도 없어? 어디야? 저기 있습니다. 괴랄한 뺑소니 사건. 과연 이번엔 또 무슨 사건일까요?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최근에 상당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요. 사실상 경찰이나 소방관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물은 무수히 많이 접했지만 그들의 특징은 경찰이면 경찰, 소방관이면 소방관, 한 직업의 시점에서만 보여줬다는 것이었는데요. 허나 사실상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관이 공동 대응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소방서엽 경찰서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특성을 훌륭한 고증과 높은 완성도 그리고 탄탄한 전개로 아주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범죄 사건을 연출하는 장면과 두 직업 간의 협업 장면 그리고 추리 부분에서의 몰입도는 상상 이상이었고요. 명불허전 태식이 형 김래원 배우의 연기가 아닌 것 같은 연기력도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장점들이 시너지를 발휘해 지리는 웰메이드 드라마를 뽑아낸 것 같고요. 진짜 비행기에서 별 생각 없이 봤다가 시간 순삭당했습니다. 평소 범죄 수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채널 SBS에서 매주 금, 토, 밤 10시에 방영한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 봐라.